사는 90% 이상이 외국 날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역시 일제 수탈론이며 대표적인 주제가 일제의 쌀 수탈론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왜곡 날조하고 있는지는 당시 신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21년 8월 18일자 동아일보에는 조선미의 일본 내지 수출이 두절되면 조선 상업계의 패왕인 미국상이죠. 무국상이 일대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조선의 주요 산업은 물론 농업이라서 전 사회가 경제적 침체에 들어갈까 우려하며 라는 사설이 실려있습니다. 또 1924년 10월 6일자 같은 신문에 조선의 백민은 아무리 풍작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외국으로 수출케 하기에는 극히 어렵고 다만 2, 3년 만성이라도 수출될 여지가 있는 것은 오직 일본뿐이라는 사설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지주를 대표하는 제국 농협은 내지 쌀 생산량이 늘어나 쌀값이 하락할 조짐만 보이면 의뢰 조선미 이입을 반대했습니다. 조선 쌀을 막아 쌀값을 유지하자 조선 쌀은 조선에서 소비하라 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반대로 조선에서는 신문에서 왜 일본에서는 조선 쌀을 안 사갔느냐고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교과서나 교사들은 일제가 조선의 쌀을 수탈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8학년도 수능 출제 오류를 계기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해온 결과 2020년도부터 사용 중인 현행 부정고등학교 교과서부터는 리베르 스쿨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 본문에서 쌀 수탈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비상교육 교과서와 같이 이출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역사적 사실이 입각한 서술이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는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성인 영역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1966년 대법원 판례에 위안부는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안부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직업 여성입니다. 실상을 안다면 도저히 교과서에 실을 내용이 아님에도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 그것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납치되어 참혹한 생활을 하거나 살해당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라는 거짓 프레임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완전히 삭제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중 발제에서도 언급된 동아출판사 교과서 195쪽에 피해자 중 일부는 반일륜적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하였다고 한 서술이 대표적인 거짓말 서술입니다. 부정교과서 중 유일하게 위안부 학살을 서술한 이 교과서의 집필자에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지금껏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곡 날조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2021년 1월 8일 원고가 승소한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문에도 위안부가 도주하는 경우 일본군이 직접 추격하여 도주한 위안부를 다시 위안소로 끌고 오거나 사살하기도 하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 정보 확인 요청을 했더니 그 답변이 정보 보존제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그러니까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위안부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런 근거 없는 내용을 굳이 삽입하여 아이들에게 대일 적개심을 심어주는 것이 현행 교과서입니다. 이런 외국 날조는 교과서뿐만 아닙니다. 지난 9월 14일 YTN은 제가 성북구 위안부 소녀 위안부상 철거 촉구 성명서에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 중 일본군에게 납치되어 강간 또는 살해당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쓴 부분을 거짓이라고 보도하고 1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 홈페이지도 실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위 내용을 언급하고 전혀 사실 아님 거짓으로 판정한다 라고 실었습니다. 이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항의하고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내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언론정보연구소 담당자는 YTN의 답변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제 내용 중 근본 문제 1에 대한 소개입니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과서 내용이 일본에 대한 증오심 조장 의도로 편찬되다 보니 공부하면 할수록 일본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반일주의자가 많은 것도 이러한
교과서 탓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사교사,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 대비 한국사 강사들 대부분이 가일주의자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에 대한 저항만 중요시하고 대다수 한국인의 삶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서민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업 광고를 소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20년대 우이동 벚꽃놀이 특별열차 운행 광고, 수입 만년필과 그에 대응하는 국산 만년필 광고, 포드와 시보레 자동차 광고, 운전교수학원 광고, 경마대회 광고, 각종 수험소 광고, 양복과 구두 등의 광고와 1930년대 영어 통신 강좌 광고, 조선어 레코드 발매 광고, 생명보험회사 광고 등은 흥미와 함께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본문 문제 2에서 문명의 전환 인식이 없다는 발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중 근대 민법 시행에서 당시 이혼 소송이 격증했다는 것, 또 위안부 위자료 청구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 각종 손해배상 소송, 예금 반환 소송, 신체 임대 소송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본 문제 3에서 독립운동의 정사를 누락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무관한 독립운동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도 모자라 엉터리로 서술한 독립운동사에 대한 지적 역시 공감합니다. 김구 중심의 독립운동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대표적인 역사의 왜곡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발제 내용에 대한 공감을 표했는데 문제는 이처럼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국 역사학계를 지표로 틀어지고 있는 현 좌파 서울에서 역사 교육에 살펴들어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외국 날조된 연구자들의 역사 소설을 그대로 반영한 교과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양성을 빙자하는 교과서 검증제도 역시 역사 왜곡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가령 2019년도부터 사용한 현행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한 이유를 알아보자라며 한 페이지에 실어놓은 것을 강력하게 항의해서 같은 해 2학기에는 그 페이지 전체를 삭제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과목도 검정제로 바뀌면서 2013년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5, 6학년의 11종 교과서에 다시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는 서술이 등장하여서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하나입니다. 최소한 공교육 영역인 초중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는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래 아이들조차도 학교에 따라 친구들끼리도 서로 다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까지만 해도 하나로 배우던 초등학교 사회과목은 내년부터 11종으로 나누어지면서 친구들이 서로 다른 인물, 다른 사건, 유적과 유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창 잘 기억하는 초등학교 3, 4학년이 역사지리적 의의가 매우 적은 우리 고장에만 치중하여 무슨 국민, 무슨 시민, 무슨 도민을 기를 것처럼 하는 것에 연결됩니다. 이것은 모두 세계적 시야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을 기른다는 사회과목 기본 목적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교과서에 서로 다른 사실이나 대립된 학설을 실어 가르치는 것은 장래에 국론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외국 날조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당면 과제이지만 다양성을 빙자한 교과서 검증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초중고 교육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대한민국 국민을 기르는 공통 필수 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기이고 기초기본 공통 교육을 하므로 4세대 국민이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에는 우리의 과거 역사를 유사한 상식으로 가질 필요가 있기에 판순누적형 단일 교과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